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수학 단원 미분, 그 중에 첫 번째 도함수의 미분법인데 두 번째 시간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함수의 미분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앞선 강의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을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함수의 극한,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세 번째 미분계수와 도함수, 미분을 배울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함수의 미분과 경제수학과의 관계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배웠던 비용함수를 과연 미분하면 뭐가 될 것인지, 효용함수를 미분하면 얘가 과연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은 이 부분을 하기 위한 건데 교과서에서는 변화율, 극한, 미분, 그 다음에 경제에서의 미분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바로 전 강의에서는 평균 변화율을 배웠고요. 그리고 미분을 정의하기 전 함수의 극한, 이번 시간은 극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1번, 2번, 3번은 우리가 2학년 때 수학 시간에 미분을 배우는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4번, 요 미분과 경제수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극한 떠올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한을 설명하기 전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바를 먼저 이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1쪽에 예제 2번인데요.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1차 함수. fx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x의 값이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엔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해보자 입니다. 뭐냐면 얘가 fx가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마이너스 0.1을 대입해 볼 거예요. f 마이너스 0.1은 마이너스 0.1 플러스 2니까 얼마가 나올 거냐면 1.9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0.01을 대입할 거예요. f에 마이너스 0.01을 대입하면 빼기 0.01이니까 2에서 0.01을 뺀 얼마가 나올 거냐면 1.99가 나오겠죠. 요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x값이 요렇게 0으로 다가가면 나오는 값은 1.9, 1.99, 1.9999 가가지고 어디로 다가갈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서 다가가 볼 거예요. 0.1에서 0.01로 가겠습니다. f0.1이라고 하는 것은 2에서 0.1을 더하니까 2.1 이렇게 나올 거고 0.01을 대입하면 2.01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땅에서 0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 나오는 값이 어디에 다가갈까요? 이건 거예요. 1.9, 1.99, 1.99999, 1.9999 가다 보면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2로 다가갑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 배워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이 0에 가까이 다가가면 나오는 함수 값은 2에 다가갑니다 라고 하는 이 극한값,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걔를 찾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1번 표 채우는 건 쉽죠. 여러분이 충분히 채워갈 수 있을 거고요. 요걸 토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의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f의 x의 값은 어떤 수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요 이 값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2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걸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아봐라 라고 주어진 게 3번입니다. 3번은 fx가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 1차 함수 그림 잘 그리죠. x축, y축. y는 x 플러스 2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0, 그리고 높이가 2입니다. 그랬을 때 x가 어디로 다가가냐면 0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x값이 0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땅땅땅땅땅땅 해서 함수값도 어디로 이렇게 다가가네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요거보다 작은 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나오는 함수 값은 요렇게 올라가네요. 점점.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다가가냐면 요 값을 향해서 다가가죠. 그죠? 그러니까 x가 0으로 다가가면 나오는 값은 2로 다가갑니다. 라고 해서 얘는 2로 다가갑니다. 라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 값을 제가 극한의 개념으로 먼저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을 정의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보통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y는 fx가 다음과 같은 곡선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주인공은 이제 x가 주인공이라서 x가 어느 한 값에 다가갈 거예요. x가 어느 한 값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a 값을 대입하는 건 아니에요. a가 아니라 a보다 조금 큰 값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면 나오는 함수 값은 거기에 해당하는 높이인 거죠. 함수 값이 이렇게 따라서 변할 거예요. 따라서 변하면 그 높이는 여기 측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여지죠. 그죠?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가면 나오는 값이 요 높은 값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가가지는 거예요. 요 그림에 따라서 요 그림에 대한 높이가 나온 거죠. 반대로 x가 a를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나오는 함수 값은 이렇게 약간 누우면서 다가가지만 어딘가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때 높이를 비교해 보면 높이는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이 값에 다가가게 되면 나오는 값은 어떤 하나의 값을 목표로 다가가게 되네요. 이랬을 때 이 값을 그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극한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이거를 정의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x는 a에서 어디값? 나오는 함수 값이요. 요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수렴한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결국 그때 이 알파 나온 함수 값이요. 알파를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호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저 말 쓰기가 힘들잖아요. x가 a로 다가갑니다. 이 뜻이에요.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어디로 다가갈까요? 묻는 게 이렇게 리미트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면 알파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얘가 함수의 극한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예제 2번 있었잖아요. fx가 누구였죠? x 플러스 2였어요. 그런데 어디에서의 극한을 구한 거냐면 x는 0에서의 극한값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예제 2번은요. 그걸 기호로 쓰면 리미트 이렇게 가는 거예요. x가 0으로 가면서 누구 값? fx의 극한값이요. 그럼 리미트 그 fx가 누구였죠? x 플러스 2요.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고 0을 대입하면 얼마냐면 2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아까 예제 2번 풀인 거고 그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함수의 극한의 정의가 먼저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죠? 여기 개념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극한값의 정의를 알았으면 중요한 건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로 다가갔을 때 어디가 나옵니다.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첫 번째 이게 가장 좋아요. 먼저 대입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했을 때 값이 이상 없이 나오면 그 대입값이 뭐인 거냐면 극한값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대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수값이 뭐랑 같아지냐면 극한값하고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는 이런 성질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연속함수는요. 연속함수라고 하는 건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예요. 연속함수는
극한값이 무슨 값과 같다? 함수값과 같다더라 라고 하는 게 사실 극한의 정의예요. 그 연속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있었던 예제 2번 있었죠. fx가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었으면 이런 직선이 이렇게 있었죠. 그랬을 때 얘가 0으로 다가갈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 플러스 2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안 끊어져 있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x가 어느 한 값으로 가게 되면 나오는 값은 요 값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다가간 값이 뭐랑 같냐면 함수값하고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 하시는 거다? 극한값 구하세요. 대입이 첫 번째예요. 값을 집어넣었더니 2 나왔어요. 무리 없으면 이 값 자체가 무슨 값이다? 극한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다항함수, 루트함수, 분수함수 대부분 값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극한값 자체가 함수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분모에 0이 나와서 이거 값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값을 집어넣는데 무한대가 나와요 라고 하는 이런 꼴이 있어요. 그런 꼴을 부정형이라고 하거든요.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뭐 이런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경제수학에서 대표적인 건 어떤 꼴이냐면 0분의 0꼴이에요. 아니 값을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이 나와요. 그럼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런데 분자도 0이 나요. 이런 꼴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 하시는 거냐면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분해라. 그 0 나오는 인자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대입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풀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빼기 1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1을 이 값에다가 대입하면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나와요. 그럼 사실 정의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자도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값을 대입해선 극한값이 없겠구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인수분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가면서 분모 x-1분의 분자가 합차공식이라 x-1과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샥 약분돼서 누구의 극한값 구하는 거랑 같아?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의 극한을 구하는 거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는 거예요. 일단 값을 먼저 넣어보는 게 최고예요. 넣어봤는데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직선이고 연속함수니까 값을 집어넣어도 이상 없죠. 그러면 값을 대입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다? 극한값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분의 0꼴 극한입니다. 참고로 아까 극한 구했던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떤 함수냐면 얘는 사실 이렇게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아닐 때요. x가 1이 아닐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인수분해돼서 누구만 남냐면 x 플러스 1만 남아요.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는 누구냐면 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하는 1차 함수랑 같은 거고요. x가 1일 때는 값이 정의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분수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 y축,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을 그리는데요. 요렇게 그리는데 여기 1에서는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요렇게 빵꾸가 뽕 뚫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땅땅땅땅 1이고요.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시면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 y축 주어졌을 때 x 플러스 1은 그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는
1이 아닌 나머지에서는 같은 함수예요. 그런데 1값이 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빵꾸가 뽕 뚫려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의 뭐는 없는 거예요? 함수값은 없는 거예요. 함수값은 없는데 극한값은 있는 거예요. 왜냐면 x가 1이 아니면서 1로 다가갈 거거든요. 1이 아니면서 1로 다가가면 얘는 빵꾸는 뽕 뚫려 있지만 그 빵꾸 뽕 뚫려 있는 2로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극한값은 2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극한값 계산은 뭐다? 첫 번째 대입, 두 번째 대입 불가.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야. 그럴 땐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극한이 뭔지 알았고 극한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으면 이제 극한에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표를 볼게요. 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알파, 리미트 x가 알파로 a로 갔을 때 gx의 극한이 베타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을 때 이 앞에 상수 c가 붙었어요. c가 붙으면 얘는 따로 계산해줘도 돼요. c의 리미트 x가 a로 가서 fx의 극한과 같아서 c 알파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2는 따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2가 앞으로 나와서 x가 2로 가면서 x의 극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의 극한은 대입하니까 2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4입니다 라고 된다라는 거. 상수가 앞으로 끄집어내서 나온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함수의 더한 함수의 극한을 구할 거예요. 더한 함수의 극한을 구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의 극한을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뺀 함수의 극한을 구하면 각각의 극한값의 차와 같습니다. 즉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극한은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두 함수의 곱으로 주어졌습니다. 곱으로 주어 있으면 그 극한값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더라. 그리고 나누기의 극한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대로 베타분의 알파로 분리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건데, 대신 주의해야 되는 건 분모인 베타는 0이 돼서는 안 돼요. 분모는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는 이 극한이 성립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 성질은 결국 이거야. 상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극한은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x가 3으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분리가 가능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배, 상수배가 앞으로 끄집어 나와서 3으로 가면서 x, 그리고 플러스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4의 극한으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더라 라고 해서 3을 집어넣을 때 3이잖아요. 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그리고 빼기 4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이게 된다라는 거야. 결국은 극한의 성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성립함으로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결론은 뭐예요? 대입해라. 3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극한값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극한의 성질이었어요. 여기까지 캡처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 다 이해되시죠? 극한의 정의, 기호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극한값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성질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있을 거라고 믿고요. 문제, 여기 문제들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극한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라 라고 주어졌지만 사실은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다항함수들은 다 연속함수예요. x축, y축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림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랬을 때 어디로 다가갈 거냐면 1로 다가갈 거예요. 1은 아마 한 여기쯤 있겠네. 여기 땅땅땅땅 여기가 1이 있어서 x가 1로 다가갈 때 나오는 값은 누구로 다가가나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결국은 요 값이에요, 요 값. 요 값으로 다가가거든요. 즉 1에서의 함수값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값을 그냥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요.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저함수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분수함수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분수함수 무조건 인수분해할 필요 없어요. 2가 가는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의 극한 구하세요. 얘는 인수분해다, 약분이다 생각 안 해도 돼. 일단은 대입해보는 거예요. 값을 집어넣으면 2 빼기 1분의 4 빼기 1이니까 얼마 나오냐면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값이 나오면 이상 없어요. 이거 자체가 극한값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수함수가 주어져도 사실 첫 번째는 뭐예요? 맞아요. 대입을 먼저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값을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 나오고요. 그리고 분자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5 빼기 5니까 0 나오네요. 이 극한값은 0분의 0꼴 부정형 극한을 구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야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서 x 플러스 1분의 저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샥 약분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4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3입니다 라고 하는 극한값이 나온다더라 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fx는 x 플러스 1, gx는 2x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fx는 x 플러스 1이니까요. 빵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 거냐면 여기 1 나오겠네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 y절편이 1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요. y는 2x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입니다. fx와 gx의 그래프를 오른쪽의 그림에 나타내라 라고 주어졌네요. 이거는 앞에서 함수의 성질 배우셨죠? 그죠? fx가 x 플러스 1 더하기 gx가 2x니까 더한 함수는 그냥 누구 그리면 되냐면 3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 두어 개 더한 함수는 밑에다가 제가 그려드릴게요. x축, y축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3이면서 y절편이 1이니까 좀 가파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여기가 1입니다 라고 해서 fx 플러스 gx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 그릴 때는 이런 그림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요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요 그림이 두 개를 더한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요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주어졌네요. 그죠? 2번 요걸 구하세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플러스 gx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더한 함수 찾아냈지요. 더한 함수가 요거였어요. 3x 플러스 1. 그리고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하면 x가 2로 가면 어디로 다가가요? 대입하는 거야. 7입니다 라고 해서 2번 답의 극한은 7이 되겠네요. 그죠? 3번입니다. 각각의 극한을 그리겠대요. x가 2로 갈 때 fx, x 플러스 1의 극한 요거의 극한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누구냐면 gx의 극한 2x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각각의 연속함수니까 대입하면 되죠. 2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4 그래서 7입니다 라고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2번과 3번은 어때요? 같습니다. 뭘 알려주는 거죠?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된다더라. 극한의 성질에 대한 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여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문제 4번입니다. 제가 다 했어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요. 구하시오. 자, 3x제곱 더하기 x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극한값을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더라.
저는 안 할게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1 집어넣으면 얼마 딱 나왔죠? 오케이. 2번. 요 함수의 극한을 구해라 라고 했더니 값을 넣어볼 거예요. 1을 집어넣었더니 분모 얼마 나와요? 0. 분자 얼마 나와요? 0. 아, 이건 조금 복잡하겠다. 뭐 해주셔야 돼요? 인수분해해라. 인수분해해서 샥샥 약분하고 뭐 하시면 된다? 대입 하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수학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극한의 개념을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짧게 간단한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갔고요. 실제 푸는 문제들은 경제수학에서 쓰이는 극한은 그렇게 어려운 극한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개념 중에 저 극한 잘 모르겠는데요. 극한 좀 어려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시면 경제수학이 아니더라도 수능 문제 중에 극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